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오후 대한민국 보수의 심장이자 대구 경북중고등학교 출신인 김 후보가 고등학교를 다닌 대구를 찾아 서문시장에서 첫 공식 유세를 벌였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날 유세를 한 서문시장 주변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 김 후보의 이름을 연호하고 그의 연설 내용 하나하나에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서문시장 연설을 통해 이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이 바로 우리 낙동강 전선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경제기적을 이룩한 것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 우리 대구 경북 맞죠?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구와 경북을 생각하죠. 저는 제가 태어나고 이곳에서 공부하고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던 그 생각이 너무나 그립기도 하고 또 너무나 제 마음속에 아주 감동으로 남아있습니다라고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저는 이 대구에서 경북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책가방 들고 정말 배고픈 채 공부하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서문시장도 많이 좋아졌고 또 우리 대구도 많이 발전했습니다마는 많은 어려움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죠. 경제를 살리려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 필요하죠. 제가 그러면 힘차게 외칠 테니까 같이 해 주십시오. 제일 처음에는 하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해보자. 저쪽에 육교에 계시는 분들도 들리죠?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어서 자신과 이재명과의 비교를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여야의 두 유력 후보, 즉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모두 경북 출신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경북 영천 출신이고 이재명 후보는 경북 안동 출신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번에 선거에서 민주당에 나온 사람도 경북 안동 사람이던데 저는 영천에서 태어났습니다. 둘 다 경상북도에서 태어난 것은 틀림없는데 저는 거짓말을 못 시키고 꽉 막힌 사람입니다. 저는 절대로 거짓말 못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검사도 사칭하고 자기가 또 총각이라고 사칭하고 거짓말 도사가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 거짓말 잘하는 사람 뽑습니까? 참말 잘하는 사람을 뽑습니까?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고등학교와 대학 시절의 일화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김 후보는 저는 그동안 거짓말을 못해가지고 학교에서도 제가 경북고등학교 3학년 때 거짓말을 저는 못하겠어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우리가 그때는 데모를 좀 하다가 제가 주동자로 몰렸는데 네가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우리 선생님이 그랬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잘못한 게 없고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을 비판했는데 데모 좀 했는데 그거 가지고 제가 거짓말은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이 답답한 문수야 좀 거짓말이라도 해라. 그러면 내가 위에다 교육청에 보고해서 네 괜찮게 다 해줄게. 그러시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거짓말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차라리 학교 쫓겨나더라도 거짓말은 못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답답한 문수야 선생님 말 좀 들어라. 그런데 저는 선생님 말씀이라도 거짓말 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빡빡 우겼더니만 그럼 너는 내일부터 학교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학교 못 다녀도 좋은데 거짓말은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랬습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김문수 후보가 대구 경북고등학교 3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 삼선 개헌을 반대하는 고등학생 데모를 주동해서 그 당시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제적이 될 뻔했죠. 그래서 이 학교 선생님이 그냥 거짓말해서 네가 잘못했다 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거짓말은 못하겠다. 그렇게 버텼다는 겁니다. 김 후보는 이어서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아이고 너 이제 입학시험이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왜 하려노 그랬어. 저는 대학교 안 가도 좋은데 거짓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마 그때부터 학교 못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엄마부터 우리 집안 삼촌부터 전부 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대. 이거 왜 하노? 저는 뭘 걱정합니까? 사람이 거짓말 못 시킨다고 잘렸는데 무슨 걱정합니까? 그러고 있었더니만 한 2주일쯤 그냥 완전히 낙담해서 학교도 못 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학교에서 봐줘서 한 번만 용서해 준다. 그래서 학교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해서 서울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런데 서울대학교 입학하니까 또 우리 동네하고 전부 다 우리 동네는 대학교 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는 7남매였는데 7남매 중에 대학 간 사람 저 하나밖에 없고 전부 초등학교 졸업했거나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해서 저만 대학교 갔어요. 갔더니만 대학교에서 또 보니까 정치가 잘못됐는데 내가 바른 소리 좀 했어요. 그랬더니만 야 김문수 너는 학교 오지 마라 잘라버렸어요. 그래도 나는 절대로 거짓말은 못하겠습니다. 나는 옳지 않은 일은 못하겠습니다. 이랬더니만 고마 학교에서 잘려서 그때부터 내가 공장에 다녔어요. 봉제공장 미싱하는데 재단 보조하는데 이런 데도 다니고 보일러공도 하고 그래서 한 7년 동안 공장 다니다가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국회의원도 3번 하고 경기도 가서 또 도지사도 하고 그런데 우리 그때 구미의 김윤환 선배가 저보고 김 의원 정치는 고향에서 해야지 객지에서 왜 정치를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대구에 공천 줄 테니까 가라고 했는데 나는 안 갑니다. 그리고 안 갔더니만 나중에 그분도 돌아가시고 대구에 지난번에 왔다가 떨어진 거 아시죠? 대구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감옥을 가더라도 저는 거짓말은 못 시키겠다. 도둑질은 못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어서 저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절대로 남들 속이고 도둑질 이런 거 나는 죽어도 못한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렇게는 안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만 이번에도 국회에서 저보고 그냥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당신들이 내란이 아니냐 큰절을 하라고 하는데 적어도 나는 죽어도 학교에서 쫓아와도 거짓말은 못한다. 가만 앉아 있었더니만 갑자기 국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도 이런 인간이 있느냐 이래가지고 저를 지금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는 앞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어서 지금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 아시죠? 성이 뭡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성남시의 대장동이라는 조그마한 30만 평밖에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거 하나 개발하고 지금 감옥 간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수사받다가 의문사 왜 죽었는지 모르는데 수사를 하다 보니 갑자기 죽어버린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저 김문수는 경기도에 그 사람보다는 적어도 한 30배 이상 많은 도시를 개발했어요. 광교 신도시, 판교 테크노밸리, 그리고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 그리고 남양주의 다산 신도시, 파주 운정 신도시부터 모든 개발을 그 사람보다 수십 배 개발하고도 김문수는 또 김문수 측근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수사받거나 조사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재명과 대조해서 자신이 살아온 길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제가 이래도 경기도지사였던 당시 대한민국 일자리 절반 이상을 전부 경기도에서 만들었어요. 기업도 유치하고 그랬더니 대구 사람들이 제가 여기 좋아하는 대구 국회의원 나오니까 대구에서 하는 말씀들이 너는 대구에 해놓은 게 뭐 있노 이러시더라고요. 왜 경기도만 발전시키고 대구는 하나도 안 해놓노 이러시는데 제가 하여튼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젊은 청년들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 거라고 믿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서문시장부터 전국의 모든 시장이 잘 되는 시장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서민들 민생이 넉넉하고 훈훈하게 되는 서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세계의 좋은 기업이 전부 한국에 와서 투자하고 또 연구소도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경기도에 많은 세계적인 연구소, 미국의 에디슨이 만든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연구소 같은 세계 최고 연구소를 우리 대한민국에 다 만들고 또 이런 걸 도와줘서 우리 공부 많이 한 젊은이들이 세계적인 연구소 연구원이 돼서 세계 사람들이 바라는 훌륭한 기술을 개발하고 발명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밀어주는 과학기술 대통령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또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침체 아주 저성장, 세계적으로 가장 성장을 못하고 어려운 상태에 빠졌는데 이렇게 어려워진 경제를 살려내는 확실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어렵다 이러는데 미국에 물어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 민주당,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가장 미국이 믿을 수 있는 사람, 미국이 믿을 수 있는 정치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인지 국민의힘인지 이씨인지 김씨인지 물어보십시오. 단연코 제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당선되자마자 확실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뻥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며칠 있다가 뉴스 보시면 제가 뻥인지 아닌지 알 겁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뭔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며칠 안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또 제가 지금 그래도 국회의원 3번 하고 도지사 2번 하고 장관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사람이 아주 산꼭대기에 무슨 서민주택에 살지만 뒤에 숨겨놓은 게 있을 거다. 또 어디 땅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게 빌딩도 있고 땅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제 아내가 그럽니다. 여보 당신은 남들이 다 하는데 왜 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연금도 하나도 없고 뭐 어떻게 그러느냐. 제 아내가 저보고 원망을 많이 합니다. 그때 누가 돈 준다고 할 때 받지 왜 안 받아가지고 라면서 저는 정말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어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달라지는 갑자기 되고 나면 확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낮은 곳으로 더 어려운 곳으로 눈물을 닦아드리고 함께 웃고 우는 여러분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웃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위대한 대통령 우리 박정희 대통령 그분은 비명에 가셨습니다. 그분의 사모님 영부인이시죠. 유경수 여사님도 비명에 가셨습니다. 그분의 따님도 감옥에 가셨다가 나오셔서 지금 여기 우리 달성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구 경북의 위대한 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가르치심, 우리 조상들의 낙동강 정선을 지키던 호국의 정신, 이 모든 것을 이어받아서 반드시 대구 경북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김 후보는 마지막으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서민 대통령이 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우리 대구 경북이 지금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낼 마지막 낙동강 전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주실 거죠. 대한민국에 이렇게 민주당 독재, 국회에서 탄핵을 몇십 번 하고 우리나라 모든 언론을 다 잡고 있고 재판까지 다 간섭하고 있는 이런 독재, 민주당 독재를 확실하게 여러분들께서 이겨내실 수 있죠라면서 여러분 다 같이 제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뭉치자로 하고 두 번째는 싸우자, 세 번째는 이기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라면서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라고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이번 대선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1809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선 후보 등록을 즉각 중지해달라면서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분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내용은 이재명 후보 등록 효력 정지 및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이고 대표 원고는 황교안 후보입니다. 황교안 후보를 비롯한 1809명의 원고들은 가처분 신청에서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및 대북 송금 등 중대 범죄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받고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후보 등록은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청인들은 이재명 후보가 부정선거 등의 원인으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곧바로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직이 박탈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후보와 1809명의 신청인은 당선 무효형 확정으로 대통령직이 또 공석이 되면 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5천억 원 이상의 국민 세금이 낭비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가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원고들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겠다는 법안 발의와 법외국제 신설 추진 등 사법부를 압박하는 일련의 정치적 행위를 지적하고 이는 명백히 상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 후보 등 가처분 신청인들은 또 이재명 후보는 800만 달러 대북 송금 혐의로 재판 중이며 이 사안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미국의 대북 제재 규정을 비롯한 국제제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의 국제적 신뢰와 위상이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황교안 후보는 당선 무효가 확실시되는 후보의 대통령직 수행은 국민의 신뢰와 국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면서 이재명 후보의 등록을 중지하고 선거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이는 헌법과 법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이라면서 서울행정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과연 서울행정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이재명의 후보 등록 효력을 정지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좀 더 냉정하게 현재 사법부가 이재명에 대해서 거의 꼼짝도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렇게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그리 크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 보다 냉정하게 현실을 보는 그런 관점일 겁니다. 그렇지만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실제로 받아들이든 않든 간에 이렇게 여러 형태의 압박을 계속 가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 점에서 황교안 후보를 비롯해서 1,809명, 약 1,810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재명의 대선 후보 등록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대단히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